자, 서울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어요. 이제 10억이 넘는데 그 10억이 무조건 다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고, 뭐 시멘트 가격만 해도 한 40% 이상 올랐잖아. 뭐 아파트가 시멘트로 짓는 거잖아. 원가가 40%가 올라간 거야. 자, 그럼 뭐 물론 이제 토지 가격도 올라가서 거기에 거품이 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5.8대 1 올해 초에 5.8대 1 그 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5.8대 1 서울의 경쟁률이 올해 1월에서 5월 달까지 경쟁률이 49.8대 1로 나왔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정부의 둔촌주공 살리기, 그죠? 전면 규제 완화도 분명히 어떤 그 기여를 했죠.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죠? 너무 근시안적인 그 전면 규제 완화로 분양 시장을 과열로 만들어놨고 분양가를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정부의 잘못이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서울에서 가장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게 198대 1까지 나왔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에서는. 그죠? 이렇게까지 과열된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나온 것에는 바로 이런 자산 버블 시대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또 금리가 내린다는 거야. 자, 이 자산 버블 시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필요 충족 요건이 금리잖아요. 금리 2%대, 그죠? 2%대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마구 집을 산 거야. 대출 받아서. 거기다 집값까지 올라가니까. 금리가 뭐 2%, 1% 되면은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전셋값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좋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나 집을 싼 금리로 살 수가 있어. 그럼 기존에는 시장 참여자가 10명이었는데 시장 참여자가 따다블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 안 올라가겠냐고? 당연히 올라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의 변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근데 또 내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우리 시대의 어떤 핵심 경제 세력, 그죠? 어떤 경제 권력이죠. 권력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죠? 자,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자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주담대 변동 고정 전세 금리,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 전세 금리, 변동 금리, 고정 금리. 자, 맨 하단이 이제 상단은 아직도 뭐 5% 후반대, 6% 초반대예요. 근데 맨 하단이 3%대까지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전에 하단이 한 4점 초반대였거든요. 자, 근데 3%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1년 3개월 만에. 자, 이게 또 왜 떨어졌겠냐, 이거 우리가. 왜 떨어졌겠냐. 자, 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결됐잖아. 그지? 종결됐잖아, 이제. 거의 종결되는 분위기로 가잖아. 자,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지겠죠? 채권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금이 시중에 남아 도를 수밖에 없지.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죠? 풍부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싼 이자로 또 빌려주는 거야. 니들도 또 가져가서 집을 사라. 그렇게 뭐랄까요? 이 현금의 흐름이 금리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3%대 금리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고금리 때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죠. 그걸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랬지. 디레버리징을 한 거야. 뭐 5% 6%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 절약해가지고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다시 3% 4%대 되면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반대로 1년 5개월 만에 처음 앞달보다 불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또 저금리가 되니까 돈을 가져가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야. 집을. 그리고
전세를 비싼 데로 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4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9 하단이 상단이 6.9 이렇게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하단이 4.9.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실제로 이 하단까지 적용을 못 받더라도 4% 초반대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20일 전과 비교하니까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된 하단 금리가 0.18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거야. 자, 같은 기간 이런 금리의 지표 금리가 코피스 금리거든요. 자, 코피스 금리도 0.12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3.56에서 3.44 낮아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점점 낮아지겠죠. 계속 낮아지는 거야. 자, 금리가 내리면 집값의 하방 압력은 하방 지지는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매수세는 강해지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죠.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의 집값이 2주째 상승이잖아. 그죠? 그러면 당분간은 서울의 집값은 계속 반등권에 들어가는 거야. 자, 5대 은행의 5월 말 가계 대출 잔액이 677조 6천억 원 정도. 자, 4월 달보다 1,431억 원이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야. 금리가 내리니까. 자,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자, 가계 대출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반등하고 있죠.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특히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935억 원 늘어났다라는 거야. 자, 23년 2월부터 4월까지 줄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자,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자, 이렇게 빚을 많이 갖다 쓰는데 이게 결국은 건전하지 않은 거죠. 그죠? 얼마나 건전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반기하는 거지. 그죠? 경제를 살리고 건설사를 살리고 경기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올해 그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올랐어. 굉장히 극도로 경기 침체지, 0.3이면. 그런데 2022년 그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어. 금리가 하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도 안 쓴 거야. 이자 갚았지.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0.3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건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분양이 되잖아, 일단. 그죠? 근데 경기는 살리지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라는 거. 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라는 거야. 102.2%. 그러니까 GDP보다 1년의 GDP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는 거야. 자, 이게 세계 1등이라는 거야. 심각하죠. 자, 우리는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고, 자, 그것을 엄청난 돈을 주택 구입에 투입을 하고, 당연히 이제 우리의 생활의 질은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집값도 비싸고 분양가는 뭐 이제 서울에서 10억이 넘고, 그리고 외곽으로 가도 수도권으로 가도 한 10억, 11억이 오히려 더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뭐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는데 집값은 10억, 11억, 12억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결혼 포기, 그죠? 결혼 포기, 애 낳는 거 포기.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0.74인데 서울은 0.59, 뭐 9밖에 안 돼. 0.74도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붕괴가 되는 거야.